제주시의 한 폐여관에서 또다시 고독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 여관은 영업을 중단한 지 5년 이상 됐지만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 한 여관. 이곳 3층의 한 객실에서 7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문조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지난 2019년 3월 이후 진료 기록이 없고 방 안에서 발견된 수첩과 달력 등의 표기를 바탕으로 숨진 지 5년쯤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이 발견된 여관은 일본인이 소유주로 폐업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때 2002년도부터 있으면 저 전기도 끊치고 뭐 테레비도 안 나오고 뭐 물도 숨진 남성에게 지급되던 매달 3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연락이 끊기면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중단된 상태. 매년 현장 방문을 나올 때마다 문이 잠겨 있어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제주 시내 한 폐업 모텔에서 70대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숨진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망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청의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공무원의 집 인테리어 비용을 건설업체가 대신 내줬다는 건데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복합체육관 건설 현장입니다. 재작년 6월 착공됐지만 설계가 변경돼 반년 만에 중단됐고 다음 달에 공사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수영장과 볼링장, 스쿼시장을 갖춘 복합체육관을 짓는 공사 비용은 460억 원. 그런데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와 관리 감독을 맡은 제주도청 5급 공무원 사이에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제주도청 공무원이 집 인테리어 비용 3천여만 원 가운데 1천여만 원만 냈고 2,300만 원은 건설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이 대신 내줬다는 것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초 제주도청 공무원의 집과 사무실,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주도청 공무원은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직접 냈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복합체육관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았던 점을 볼 때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초 구속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제주도청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건설업체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공무원이 구속된 뒤 곧바로 직위 해제했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달아나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음주 사고를 낸 뒤 달아나려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지난달부터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사례를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새벽. 갑자기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보이더니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상가 건물에 들이받습니다. 차량의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상가 테라스의 난간도 부서졌습니다. 인도에 보행자들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에 넘어 인도를 침범한 뒤 가게 테라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붙잡았습니다.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차에서 내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의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음주한 것 같은 거예요. 걸음걸이를 보니까. 그래서 그냥 택시 문 못 닫게 막았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혹시 위험하니까 내리라고 이렇게 요청드렸었고요. 이처럼 제주에서 음주 사고 이후 도주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제주시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음주 사고를 내고 근처 과수원으로 달아났다 소방 드론 수색으로 3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한라산 516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40대가 뒤늦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달아나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된 김호중 사건을 모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면허 취득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5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긴급 입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 앞, 한 남성이 흉기를 손에 들고 허공에 휘두릅니다. 주민이 놀라 뒷걸음치자 손짓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자동문 앞에서도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흉기를 계속 휘두릅니다. 잠시 후 방패와 조끼로 무장한 경찰들이 계단과 승강기로 나눠 올라가고 남성을 체포해 나옵니다. 이만원 칼가지고 칼이었던 거야. 경찰도 내린 것 같다고.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건 그젯밤 9시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최고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112에 신고되자마자 관내 2개 지구대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순찰차가 모두 출동해 범인을 8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을 부린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책상에는 30cm가 넘는 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층수에 있는 호실을 일일이 확인하던 중에 바로 그 용의자가 있는 주거지를 빠르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주거지에 진입한 다음에 용의자 상대로 추궁해서 시인받고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입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밖에만 나가면 온풍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뜨거운데요. 고온다습한 공기에 햇볕도 강해서 오늘도 무척 무덥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고요.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으로 한라산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후까지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셔야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6도로 후텁지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부분 33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라산 성판악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우도는 낮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 발효됐던 풍랑특보는 어제 모두 해제됐는데요. 당분간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와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또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에도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탐나는 전 혜택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적립 포인트를 7%에서 14%로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적립 포인트 사용처도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확대하고 월 적립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제주도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0.5%포인트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25만 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이 늘고 금리는 올라 연체율도 높아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기로 도의원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언론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교육과 조사 연구,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언론 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언론 발전위원회가 사업 계획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전 벌초 기간을 앞두고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벌초 안전사고는 173건으로 1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으며 사고 발생 시기는 추석 전인 8월에서 9월 사이가 85%를 차지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예초기 등 농기계에 의한 사고가 38%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작업 등 신체적 요인이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귀포시 서부 지역에 대형 건물을 지을 경우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서귀포시 대정과 색달 하수 처리장이 적정 가동률인 80%를 초과함에 따라 하루에 10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건물은 하수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8곳 가운데 제주시 지역 3곳은 이미 적정 가동률을 초과해 중수도 시설이 의무화됐습니다. 제주와 중국의 대학생이 직접 발굴한 찐 제주 여행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공모한 프로젝트에는 중국 5개 팀 9명과 제주 5개 팀 13명이 선정됐는데 3박 4일 동안 제주 여행을 하며 문화 교류를 통해 제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됩니다. 대학생들이 발굴한 제주 여행 콘텐츠는 백서로 발간되며 제주도는 중국 화동 지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중단됐던 제주공항 관제탑 신축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최근 관제탑 신축 공사 입찰을 공고하고 시공사 선정에 나섰으며 다음 달 업체를 선정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의 기존 관제탑은 내부 기둥 때문에 활주로 일부가 보이지 않아 재작년 2월 관제탑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공업체의 경영 악화 때문에 지난해 8월 공정률이 36%에서 중단됐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빌라에서 전기차 차고지 증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최근 제주 시내 모 빌라 주민들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전기차 차고지 증명과 충전시설 설치 동의를 거부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주민은 주민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어 과태료를 물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